자, 이번에도 생성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살짝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자, 추상 클래스와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자, A 무기 1, 그 다음에 new 칼. 자, 이러면 지금 A 무기에는 뭐가 연결된 거예요? 칼 객체가 지금 연결이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게요. A 무기 2인데 얘는 활이라 할게요. 활. 자, 그 다음에 A 무기 1에 자, 작동 버튼. 당연히 뭐 없지만 작동. A 무기 2 작동.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칼, 활한테 각각 작동이 있어야겠죠? 그죠? 클래스 칼. 그리고 얘도 작동. 여기다 칼 작동. 자, 그 다음에 복사해서 자, 얘는 활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활 작동.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썼으면 칼 작동, 활 작동 나오겠죠. 저는 그 다음에 이거의 활과 칼의 상위 개념이 뭐죠? 무기죠. 그래서 클래스 무기라는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드 작동 버튼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줄 겁니다. 당연히 무기 안에는 요게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얘네들을 무기 타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무기. 자, 무기 타입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칼은 무기, 그리고 활은 무기다 라고 자바한테 알려준 적 있나요? 지금 안 알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상속해줘야겠죠. 그렇죠? 알려주는 행위가 바로 상속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상속을 해주면 지금 보면 오류가 사라지겠죠. 뭐야? 여기다 상속했네. 이렇게 오류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 자, 이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무기라고 쓰면 오직 무기 객체랑만 연결이 가능한데 칼은 지금 무기인가요? 우리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무기죠. 근데 자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르쳐준 거예요. A죠, B. 칼은 무기다 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그 전에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기가 만약에 700가지가 있다 해볼게요. 지금은 우리가 2개밖에 만들지 않았지만 모든 무기를 우리가 작동하게 하려면 지금 얘를 몇 번 써야 돼요? 700개 써야겠죠? 무기가 700가지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뭐 칼, 그 다음에 활 하나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총이라 이렇게 총도 무기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씁시다. 더 써볼게요. 쓰고 자, 얘도 총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총.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3개여서 망정이지 무기가 700개라 해봐요. 그럼 무기를 전부 작동하게 해달라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쵸?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무기 작동하라 했을 때 자, 이거를 반복문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기가 몇 개죠? 무기가 총 3개예요. 그죠? 무기가 총 3개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int i는 1이라 했을 때 i는 3, 그 다음에 i 뿔뿔이 할게요. i 뿔뿔. 만약에 i가 1이에요. 1을 만나면 어떻게? 너 a 무기 1 이 녀석 작동해줘. 그 다음에 else if 해가지고 i는 2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2 작동해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else에서 얘 작동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언제 여러분들 700가지를 이 조건문을 써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얘를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1, 뭐 2, 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싶은 건데 자, 그 전에 자, 또 다른 예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또 다른 예제. 여기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까? 자, 저는 main2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main 해가지고
int n1은 10, 그 다음에 int n2, n3 20, 30.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출력하려면 당연히 3번 써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떻게 한다? 우리가 배열 객체를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된다? 그냥 n1, n2, n3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길이가 3개짜리 배열이 탄생하고 거기에 10, 20, 30이 알아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포문을 통해서 출력하는 방식은 뭐죠? int i는 0, 그 다음에 i는 뭐 arr. 자, length라고 있다 했죠? 길이. 그쵸? 기억나실 거예요. i 뿔뿔. 그 다음에 여기다가 arr i번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실행되는 거예요? 당연히 10, 20, 3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10, 20, 30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ARR 안에 숫자가 만약에 2000개 들어있던 2억 개 들어있던 그냥 이걸 하나로 끝나는 거죠. 근데 자, 이거를 향상된 폼으로 고쳐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향상된 폼은 들어보셨나요? 네, 다 이제 처음 들어보는 눈빛이죠.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스 자바 입문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로그래머스 자바 입문 제가 계속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포이치문이라고 있습니다. 포이치. 여기 보이죠? 이 녀석. 요걸 제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요 개념에 향상된 포문이 있습니다. 자, 여튼간에 향상된 포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int n은 arr이라 할게요. 이렇게 씁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 ARR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첫 번째 데이터가 여기로 꼽혀서 실행,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서 실행, 세 번째 데이터가 실행, 네 번째 데이터가 들어와서 실행,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머스 포이치문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도 여러분들이 10부터 2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 이 종류의 이런 무기들을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매번 제가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 다 쓰기 싫어가지고 요거를 배열에 담아가지고 반복문을 실행 그럼 100개든 1000개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배열을 만들어야겠죠. 그쵸? 배열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배열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int 한 다음에 a 이렇게 하면 뭐예요? int들만 담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여기다가 여러분들 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칼들만 담을 수 있는 배열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기 담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겠죠. 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아시겠나요? 종류가 되게 지금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기들 이렇게 써볼게요. 자, 무기들이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new 무기들, new 무기죠. 그죠? new 무기 3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무기 몇 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3개라고 하시면 속으로 3개 하신 분들 다 틀리신 거예요. 자, 이러면 무기 3개 만드는 게 아니라 했죠. 이건 뭐예요? 무기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기들이 연결된다는 뜻이죠. 쉽게 버스라고 생각하면, 자, 무기 리모컨 몇 개 꼽을 수 있는, 3개 꼽을 수 있는 버스가 한 대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사람 3명 탈 수 있는 버스 한 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그 버스가 여기에 어떻게 된다? 연결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무기 리모컨 3개 꼽을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무기들 0번째에다가 A 무기 1 담아주고, 그 다음에 1번째, 2번째 각각에 1번, 2번 2번, 3번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죠? 그죠? 얘는 무슨 리모컨이에요? 얘는 칼 리모컨이고, 그죠? 얘는 활, 얘는 총 리모컨인 거잖아요. 자, 이게 된다는 건 지금 뭐예요? 자동 형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동 형변환이 된다는 건 뭐예요? 칼 리모컨을 무기 리모컨으로 변경하는 게 안전하다고 지금 자바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일단 이 무기들 0번째는 누구랑 연결만 가능하다? 이 좌석 하나하나에 있는 무기랑 연결이 가능해요. 무기만. 그런데 일단 얘는 지금 뭐랑, A 무기 1은 누구랑 연결돼 있어요? 칼이랑.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얘한테 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도 나랑 같은 객체 가르치자. 그러니까 내가 리모컨 줄 테니까 내가 가리키는 리모컨 너도 가르치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녀석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난 오직 무기랑 연결 가능한데 너가 가리키는 거 무기 맞냐? 그래서 자바가 뭐라고 한다? 얘랑 연결된 게 칼이라고 알고 있는데 칼이 무기인지는 일단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준 게 뭐예요? 그래서 상속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잘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이걸 상속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된다? 오류 나는 거예요. 빨간 줄 그어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느낌이 안 왔잖아요. 왜 굳이 우리가 칼을 칼 리모컨으로 하지? 왜 무기 리모컨으로 바꾸는지를 여러분 모르셨죠?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홈은 돌려볼게요. int i는 0, 그 다음에 i 무기들 length i 뿔뿔. 자, 무기 a 무기, 그 다음에 무기들 i 번째. 자, 이러면 이제 0, 1,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0, 1, 2. 그 다음에 a 무기 작동.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자, 여러분들이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다고요? 리모컨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리모컨. 그럼 이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녀석은 뭐예요? 지금 버스죠? 버스 한 대. 그죠? 그러니까 그 버스의 최대 가용 인원은 몇 개? 3개죠. 3개. 그죠? 이거는 결국엔 뭐예요? 3이에요. 3. 그러면 여기가 3이면 i가 0일 때 한 번, 그 다음 1일 때 한 번, 2일 때 한 번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0 나오면 뭐예요? 0 나오면 이 버스가 관리하고 있는 첫 번째 리모컨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A 무기에 박히는 거죠. 그 다음에 1번째, 두 번째 리모컨, 세 번째 리모컨 들어가고 실행. 그쵸? 그러면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칼, 활, 총작동. 이거 지울게요. 그쵸? 칼, 활, 총작동.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건 사실 본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무기라는 녀석은 정말 객체로 활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약간의 편의성 때문에 만든 거예요? 진짜 칼하고 활하고 총은 쓰려고 만든 거 맞죠? 무기는 그냥 사실 이 녀석이 같은 그룹이라는 걸 그냥 알려주고 묶어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작동은 뭐예요? 자, 이걸 보고서 신입 개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팀에 딱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배들은 왜 이거를 만들다가 말았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자체로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만들다 만 거예요? 이거는 이 자체로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버튼 전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완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다? 이 잡다한 것들을 지금 무기 리모컨 하나로 조정을 하려는데, 그럼 무기 리모컨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기 리모컨은 최소 뭐가 있어야 돼요? 버튼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신입이 왔어요. 얘가 오늘 이거 보더니 열심히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개발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개발을 한다 해볼게요. 여기다가 뭐 대충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오버라이딩 법칙에서 얘는 자식한테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넘어가도 어차피 얘가 칼 작동, 그 다음에 활한테 있는 작동도 자기만의 개성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선임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오늘 열심히 뭐 했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미 이거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혼나는 거예요. 그쵸? 선임은 분명히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자체로 완성을 시켰는데 내가 못 모르고 하라고도 안 했는데 고쳤으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쓰냐면, 여기를 보통 이제 주석을 걸어놔요. 이제 구현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하지 마세요라고 주석을 걸어둡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통 글을 잘 안 읽잖아요. 여러분들 단기라 해도 밀잖아요. 그쵸? 단기라 해도 뭐 밀고 지나가고, 막 여기 닫힌 문입니다 하고 그냥 밀고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바에서 문법 자체를 만든 거예요. 문법 자체를. 자바에서 문법 자체를 만들었는데,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현하지 마세요.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추상 메서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앱스트랙이라 붙일 수 있어요. 앱스트랙. 자, 요거를 이제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데, 자, 앱스트랙이라 붙여야 돼요. 얘는 뭐다? 리모컨 버튼 전용이다. 얘로는 구현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앱스트랙 메서드를 하나라도 가지는 클래스는 무조건 여기 앞에다가 클래스 앞에 앱스트랙이라고 무조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라는 거예요? 절대 활용될 수 없고 이건 그냥 리모컨 전용 클래스다. 그러니까 얘도 그러면 뭐야? 리모컨 전용 그냥 버튼 메서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앱스트랙을 붙이는 건 여러분한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의 자유를 더 제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우리가 이거를 안 했으면 어떻게 했죠? 뉴 무기라는 걸 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앱스트랙을 붙이니까 지금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앱스트랙 붙이기 때문에 이걸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앱스트랙을 여러분들 붙이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동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제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뭐냐. 여기다가 무기 한 다음에, 아니면 뭐 이렇게 써볼까요? 칼,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작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앱스트랙을 붙이게 되면 요것 또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앱스트랙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자유를 더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여러분한테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하여튼 좋은 건데 왜 좋은지는 계속 설명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칼은 여러분들 얘는 뭐예요? 이걸 빼면은 부모가 만든 작동이 여기로 들어오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오버라이딩,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선택이었어요? 필수였어요? 선택이었어요. 부모가 준 거 그냥 사용할 거면 가만히 있으면 됐고, 부모가 준 거 안 쓰면 그때만 하는 게 메서드 오버라이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물려준 게 지금 쓸 수 있는 걸 준 거예요? 쓸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반쪽짜리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상 메서드는 즉 상속을 하더라도 메서드 오버라이딩이 필수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앱스트랙을 만든 거는 무조건 메서드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자바에서 엄청나게 뭐라 해요? 자, 이게 뭐다? 일단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1부 이상입니다.